원리에서. 봅시다. 이제 그다음 네 번째 단어는 도형의 닮음이라는 단원인데, 닮음이라는 건 뭐냐? 닮음이라는 거는 닮은 도형의 정의를 쓰고 서로 닮음인 관계에 있는 두 삼각형을 그려서 기호와 용어를 표시하래. 그러면 닮은 도형의 정의가 뭐냐면, 닮은 도형의 정의 이렇게 써볼까요? 닮은 도형의 정의라고 하는 거는 두 도형이 있어. 두 도형이 합동이거나 한 도형을, 쓸 게 많아요. 일정한 비율로 확대하거나 또는 축소하였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늘리거나 줄였을 때 다른 도형과 합동이야. 합동이면 두 도형은 서로 닮은 관계에 있다. 고 하고, 두 도형을 닮음 도형이라고 한다. 닮은 도형. 이제 그림을 보면 지금 여기 두 개의 삼각형이 있거든? 일단 봐봐요. 칠판 봐봐야 돼. 자, 닮은 도형이란 건 뭐냐? 지금 두 개 도형이 있잖아. 근데 하나의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늘리거나 줄여. 그러니까 삼각형 A, B, C를 그 모든 세 변의 길이를 일정한 비율로 늘려. 됐지? 늘렸을 때 삼각형 D, E, F랑 합동이 된대. 두 개가 완전히 포개진다 이 말이야. 그럴 때 이 두 도형은 닮은 관계에 있고 이 두 도형을 닮은 도형이라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서 A랑 겹쳐지는 점이 뭘까요? 얘를 A, B, C를 늘려서 D, E, F랑 포개했을 때, 그렇지, 점 A와 점 D가 포개지지, 겹쳐지잖아. 이렇게 서로 겹쳐지는 점을 우리는 대응점이라고 부른다고. 그럼 점 B의 대응점은 뭐가 되는 거야? 점 E. 점 C의 대응점은, 그렇지, 점 F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각 A와 겹쳐지는 각이 어딜까? 각 D. 서로 겹쳐지는 각을 우리는 대응각이라고 부른다. 그럼 각 B의 대응각은 각 E. 각 C의 대응각은 각 F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서로 포개지는 변 BC와 변 누구? EF는 뭐라고 부르냐면 대응변이라고 불러요. 그럼 AB의 대응변은 DE가 되는 거고 AC의 대응변은 DF가 되는 거야. 합동과 내용이 똑같죠? 늘렸을 때 합동이 되는 거니까. 그럼 닮음이라는 거는 일단 모양은 어째야 돼? 늘렸을 때 겹쳐야 되니까 모양은 같고 크기만 어때요? 달라요. 알겠죠? 이게 닮음이다. 자, 두 도형이 닮음이라는 거를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닮음이라는 거를 이런 기호를 사용해서 써요. 이게 닮음을 나타내는 기호야. 닮음 기호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거, 기호로 나타낼 때는 반드시 대응점 순서대로 써야 돼요.
우리 합동에서도 순서대로 써야 됐댔잖아. 닮음도 마찬가지 순서대로 써야 돼. 대응점 순서가 같도록 쓴다. 자, 시험에서 순서가 뒤집혀서 나왔다. 그럼 틀린 거야.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지? 나와. 순서 바꿔놓고 틀린 거 골라라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은 꼭 갖고 온다? 선생님 틀린 게 없는데 틀린 것을 고르래요. 이렇게 갖고 와. 근데 뭐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니까 꼭 기억하라고. 대응점 순서대로 쓴다. 알겠지? 그 다음에 얘들아 닮은 비라는 게 있어. 닮은 비가 뭐냐면 대응하는 변에 닮음인 도형에서 대응하는 변에 길이의 비를 닮은 비라고 해요. 대응하는 변에 길이의 비를 닮은 비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봐봐 얘들아 봐봐. 일단 잠깐 봐봐. 내가 삼각형 ABC를 일정한 비율로 늘리면 DEF랑 포개진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냥 봐봐. AB의 길이를 1이라고 하고 DE의 길이를 2라고 해봐. 몇 배 늘린 거야? 2배. 그러면 BC 대 EF도 몇 대 몇이어야 돼? 1대 2여야 되고 AC 대 DF도 몇 대 몇이어야 돼? 1대 2. 왜냐면 일정한 비율로 늘렸을 때 포개야 되니까. 근데 AB 길이를 2배 늘렸잖아. 그럼 나머지 것도 전부 다 2배 늘렸겠지. 이때 1대 2가 닮은 비가 되는 거야. 이해하겠어요? 적어요. 됐나요? 밑에 문제 볼게요. 자, 문제 봅시다. 자,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닮음일 때 다음을 구하래. 야, DEF 각 DEF 여기 있다. 이거의 대응각을 써보래요. 어디에요? 대응각 각 A, B, C가 되겠지. 순서대로 써야 돼. A, B, C라고. 순서대로. 그 다음에 DF의 대응변은 어딜까? DF는 변 AC가 되겠죠. AC. 그 다음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의 닮은 비는 몇 대 몇이다? 8대? 그치 10인데 이렇게 쓰지 말고 간단하게 몇 대 몇이라 쓰면 되겠어? 그렇지 2대 3이라고 쓰면 되겠죠.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면 됩니다. 넘어가서 자 오른쪽 그림을 보고 평면 도형에서 닮음의 성질을 쓰래요. 얘들아 닮음의 성질은 두 가지가 있거든. 자 아까 닮음은 뭐였냐면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늘리잖아. 그러면 다른 도형과 합동이 된다 그랬지. 됐어? 그럼 합동인 도형의 성질이 뭐였어? 두 삼각형이 합동이면 뭐가 같다? 대응 변의 길이가 같고 또 대응각의 크기가 같잖아. 근데 닮음은 일단 첫 번째는 대응각의 크기는 똑같아. 대응각의 크기가 같아요. 그런데 닮음은 늘렸을 때 포개지는 거고 일단 크기가 다르니까 뭐가 같아야 되냐? 대응하는 변의 길이 비가 같아요. 길이의 비가 같아요. 대응하는 변의 길이 비가 같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B 대 A 프라임 B 프라임 이거랑 BC 대 B 프라임 C 프라임 그 다음에 AC 대 A 프라임 C 프라임 이 세 변의 길이 B가 같은 거야. 됐어? 응. 그럼 이제 그 밑에 볼까? 그 밑에 그거 잘 기억해놔. 그거 문제 나오면 많이 틀리더라. 항상 닮음인 도형은 뭐가 있냐?
닮음이라고 하는 거는 모양은 같은데 크기가 다르댔잖아. 그래서 늘렸을 때 포개져야 돼. 그래서 항상 닮음인 거는 모든 원은 다 닮음이야. 그 다음에 정다각형도 다 닮음이야. 그 다음에 부채꼴은 부채꼴인데 뭐가 같아야 돼? 중심각이 같은 부채꼴은 닮음이야. 그럼 중심각이 다르면 닮음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은 다 닮음이 아니야. 뭐가 같을 때만 닮음이다? 꼭지각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은 닮음이야. 그래서 너네가 많이 헷갈리는 게 이등변 삼각형, 부채꼴 이거 두 개 많이 헷갈리거든? 기억해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그림에서 삼각형 ABC를 4배 확대한 것이다. 몇 배 확대했다? 4배. 그러면 잠깐만 어디 구하랬어? DE 길이. DE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4배 확대했으니까. 그렇지. 8cm가 되겠죠. 2번. 그 다음에 그럼 BC의 길이는 얼마겠어요? 4배를 확대했을 때 6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4로 나눠주면 얼마냐? 2분의 3cm가 되면 되겠죠? 그럼 닮은 비가 몇 대 몇인 거야? ABC와 DEF의 닮은 비는 몇 대 몇? 그치? 순서대로 1대 4라고 써야 맞아. 그 다음에 1번 각 B의 크기는 몇 도다? 대응각의 크기가 같아서 60도다. 바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평면 도형의 닮음을 했고 입체 도형도 닮음이 될 수 있어. 그럼 입체 도형은 언제 닮음인 거냐? 마찬가지 입체 도형을 늘리면 두 개가 완전히 포개져. 그럼 닮음이거든. 그럼 입체 도형의 닮음은 언제 닮음이 되냐? 대응하는 면이 있어. 대응하는 면이 서로 닮은 도형이래. 서로 닮은 도형이면 된다. 그럼 ABC에 대응하는 면이 어딜까요? ABC. 이 면에 대응하는 면이 어디야? A', B', C'이지. 얘네 둘이 닮음이라고. 알겠어? 그 다음에 A, D, E, B에 대응하는 면이 어디야? A, B, E, D는 A', D', E', B'이랑 대응하는 면이야. 얘네 둘이 닮음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성질.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비가 일정해요. 모서리의 길이비가 일정하다. 얘들아, 그러면 입체 도형에서의 닮은 비는 뭐가 되냐? 닮은 비는 대응하는 모서리 길이비가 닮은 비가 된다. 모서리의 길이비가 닮은 비가 된다. 됐습니까? 입체 도형에서 항상 닮음인 도형은 뭘까? 입체 도형에서는 그치 모든 구. 그 다음에 뭐? 정다면체는 전부 다 닮음이다. 됐습니까요? 넘어가요. 그 다음에 6번. 자, 지금은 이제 닮음에 대해서 배운 거고 이번에는 뭐라고 돼 있냐? 닮음의 위치와 닮음의 중심에 대해서 쓰라 그랬잖아. 아까는 닮음이었고 이번에는 닮음의 위치인데 닮음의 위치라는 건 뭐냐면 그 그림 하나 그려봐. 일단 다시 그릴게. 일단 이따 그려. 이렇게 이게 삼각형 ABC야. 그 다음에 얘가 DEF. 그 다음에 얘가 O인데 지금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닮음이야. 알겠어? 닮음인데 여기서 대응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려.
그러니까 A의 대응점이 어디예요? 여기 얼른 봐봐. A의 대응점이 어디야? D죠. 그러니까 AD를 지나는 직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B의 대응점이 어디지? 2죠. 2. 그러면 B와 E를 지나는 직선을 또 그려. 그 다음에 C의 대응점이 어디예요? 2죠. 이 F인데 F죠. 그러면 CF를 지나는 직선을 그려. 이해했어? 대응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렸을 때 그 직선들이 이렇게 O에서 한 점에서 만난대. 한 점에서 만나면 이때 삼각형 ABC와 DEF를 닮음의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됐는가요? 다시 뭐라고요? 대응점을 이은 직선이 한 점, 여기서는 5죠. 5에서 만날 때 지금 두 닮은 도형에서 대응점을 이은 직선이 한 점 5에서 만날 때 두 도형을 닮음의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두 닮은 도형에서 대응점을 이은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닮음의 위치에 있다. 이때 점 O를 닮음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여기서 얘들아 ABC와 삼각형 DEF는 닮음이야. 삼각형 다 적었나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자, 7번. 5번의 정의를 이용하여서 5에서 맞죠? 뭘 작도하래? A', B', C를 작도하래. 5번의 정의가 뭐였어, 얘들아? 5번이 뭐였어요? 5번이 아닌 것 같은데 6번 아니냐? 그치, 6번. 6번의 정의를 이용해서 5에서 삼각형 ABC를 2배 확대해서 A', B', C를 작도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닮음의 위치에 있는 도형을 작도하라 이 말이야. 그럼 닮음의 위치는 뭐였어? 대응점을 이은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랬잖아. 그럼 점 A의 대응점은 A'이거든? 그러면 아까 여기 O가 닮음의 중심이 되는 거지. 그러면 OA를 연장을 해서 이 선을 연장을 해서 OA의 길이와 길이가 같은 점을 작도를 하세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은 점을 A'이라고 하는 거야. 길이가 같아야 돼. 2배 작도하래 그랬으니까. 알겠어? 그 다음에 O하고 B를 연결한 직선이 또 길이가 같도록 작도를 해요. 그러면 뭐 이쯤 있겠죠? 아이고야. 뭐 이쯤. 여기가 B'. 그 다음에 O하고 C를 또 연장을 시켜서 길이가 같은 점 C'을 찾아요. 여기는 같다고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A', B', B', C',
그다음에 A 프라임, C 프라임을 그려주면 이렇게 닮음의 위치에 있는 삼각형을 찾을 수가 있다고. 그럼 두 번째 그림은 마찬가지 똑같다. OA를 연장을 해서 OA와 길이가 같도록 A 프라임을 찾아주면 되고, 그다음 OB를 연장을 해서 OB의 길이와 같은 선분을 찾아서 B 프라임, OC를 연장을 해서 OC 길이와 같은 점을 C 프라임, 그래서 삼각형을 연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닮음의 위치에 있는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다. 됐어요? 다음 이제 두 번째 8번. 자, 6번의 그림을 보고 닮음의 위치에 있는 도형의 성질을 써라 그랬어. 봐봐. 방금 위에 거 보면은 일단 첫 번째 성질은 뭐냐면요. 얘들아 봐봐 여기. 아까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렸냐면 여기 닮음의 중심에서 여기 거리랑 어때? 같죠? 닮음의 중심에서 대응점까지의 거리가 같다. 그 다음 두 번째 성질은 대응하는 변이 평행하대요. 여기서 AB와 A 프라임, B 프라임이 평행하다고. 그다음 BC와 B 프라임, C 프라임도 평행하고 AC와 A 프라임, C 프라임이 평행하다 이 말이야. 두 가지 성질을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다 적었나요? 됐죠? 이제 삼각형의 닮음에 대해서 할 건데 요게 중요하다. 얘들아 우리 그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 뭐가 있었어? 그 직각삼각형 빼고 그냥 삼각형 뭐 있었지? SSS 그게 뭐였어? 세 변의 길이가 같다. 그 다음에 뭐지? 두 변과 끼인 각의 크기가 같다. 다음 세 번째는 ASA는 한 변과 양 끝각의 크기가 같을 때 합동이 되잖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S가 뭐였어요? S가 변, A는 각. 그치? 걔네들은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가 같으면 됐었는데 닮으면 크기가 어때? 같아 달라? 다르지. 아까 뭐가 일정하댔냐? 길이에 B가 일정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삼각형의 닮음 조건도 세 가지가 있어. 비슷해. 세 가지가 있는데 SSS 닮음이라는 게 있어. 중요해. 자, SSS 닮음 뭐냐? 삼각형의 변이 세 개잖아. 세 변의 길이의 B가 같아요. 세 변의 길이의 B가 같으면 두 삼각형은 닮음이다. 그림으로 표시를 하랬으니까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쓸 게 좀 많아 얘들아.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있을 때 AB 대 DE 그리고 BC 대
EF 그리고 AC 대 DF 이렇게 세 변의 길이비가 같으면 두 삼각형은 닮음이다.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는 닮음인데 무슨 닮음이라고 한다? S, S, S 닮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았나요? 그 다음 두 번째는 SAS 닮음이야. 합동이랑 똑같죠? SAS 닮음은 두 변의 길이의 비가 같고 끼인 각의 크기가 같대. 이럴 때 두 삼각형은 SAS 닮음이라고 한다.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있을 때 이렇게 두 변의 길이비가 같고 그것의 끼인 각의 크기가 같대요. AB 대 DE가 BC 대 EF와 같아. 그리고 각 B와 각 E가 같다. 그러면 삼각형 ABC와 DEF는 닮음이다. 두 개 있다, 두 개. 자, 마지막 하나는 그 합동에서는 ASA였잖아. 닮음에서는 AA 닮음이라고 해요. AA는 뭐가 두 개야? 각이 두 개지. 그렇지. 두 각의 크기가 같으면 그냥 닮음이래. 두 각의 크기가 같대. 왜냐면 삼각형에서 두 각이 같다는 거는 결국 뭔 뜻이지? 세 각이 모두 같다는 뜻이잖아. 그럼 세 각의 크기가 같으면 모양은 어때? 같겠지. 근데 크기는 달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닮음에서는 두 각의 크기만 같으면 닮음이 된다. 그래서 삼각형 ABC와 DEF에서 B와 E가 같고 C와 F가 이렇게 같대요. 그러면 두 삼각형은 AA 닮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닮음 조건 꼭 기억해야 한다. 다 적었는가요? 그럼 이제 찾아보자. 합동이 닮음인가 찾아보자. 자, 다음 그림의 삼각형 중에서 서로 닮은 도형을 찾아 기호로 나타내고 닮음 조건을 말하래. 자, 일단 삼각형 ABC를 볼까요? ABC는 지금 주어진 조건이 뭔가 봐봐. 뭐가 주어져 있어? 두 변과 끼인각. 그럼 두 변하고 끼인각 있는 거 한번 찾아볼래? 두 변하고 끼인각 있는 게 뭐야? 여기 있다. 그렇지. PQR이잖아. 근데 대응변을 찾아야 돼. A의 대응점이 어딜까?
A의 대응점. 뭐예요? 대응점 순서대로 써야 된댔으니까. A. A요? 아, 이 A의 대응점이 어디야? Q. 그렇지. Q 먼저 써야 돼. Q. 그 다음 B의 대응점은 Q. P. Q, P. P. 그렇지. R이 되겠죠. 자, 닮음이 된가 확인한다. 자, 몇 대 몇이야? 6대. 6대 얼마죠? 대응변? 3이죠. 6대 3. 그 다음에 또 몇 대 몇이야? 4대 4대 2. 같아 안 같아? 그치, 4대 2로 같죠. 그리고 그것의 끼인가? 40도 40도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닮음이야? 무슨 닮음? S. 그치, S, A, S 닮음이라고. 각 B와 각 P가 같아서 S, A, S 닮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각형 DEF랑 닮음인가 찾아보자. DEF는 주어진 조건이 뭐예요? 뭐가 주어져 있어? 각 두 각이 주어져 있지. 두 각이. 또 두 각 주어져 있는 거 뭐지? 저기 V. V, 그렇지. 요렇게 두 개. 근데 대응점을 찾아봐. 얘가 50도면 F는 몇 도야? F. F가 40도가 되겠지. 그러면 D의 대응점이 어딘가? X. 그 다음에 E의 대응점은 X. V. W. 그래서 닮음 조건은 뭐다? 두 각의 크기가 같아서 A 닮음이다. 그 다음에 JKL. JKL은 여기 STU를 보면 되겠죠. 근데 대응점을 찾아야 돼. 대응점. 일단 그 6대 얼마야? 6대 9죠. 그럼 몇 대 몇이에요? 2대 3이죠. 그러면 여기 JK의 대응변은 어디가 되겠어? 2대 3이 돼야 되잖아. 2대 3. TU 아닌가요? 맞죠? TU가 대응변이야. 4대 6. 그 다음에 3대 4.5 이렇게 해야 또 2대 3이 되겠지. 그쵸? 그래서 JK의 대응변은 TU야. TU. 이렇게 UT. 그럼 순서를 어떻게 써야 된가? J의 대응점은 U가 되는 거고 K의 대응점은 T가 되는 거고 나머지 S가 되겠죠. 자, 이렇게 세 변의 길이비가 전부 다 2대 3으로 같아서 S 닮음이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길이 B가 같은 변을 찾아서 대응변을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 닮음인 삼각형을 너네가 의식적으로 찾아야 돼. 그치? 합동에서는 무조건 합동을 찾아보랬잖아. 이제 닮음에서는 꼭 닮음 찾아야 돼. 그래서 대응하는 변의 길이비가 같으니까 또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이 성질들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닮음인 삼각형 찾는 거를 노력을 해야 돼요. 자, 넘어가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닮음의 응용인데, 자, 뭘 닮음을 쓸 거냐? 여기는 직각 삼각형에 대한 닮음이야. 무슨 삼각형이라고요? 직각 삼각형 적어볼까요? 직각 삼각형이라는 게 중요하다. 직각 삼각형의 닮음에 관한 내용인데, 자, 여기 직각 삼각형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얘들아, 삼각형 ABC가 직각 삼각형이고 각 A가 직각이지. A에서 뭘 내렸어? 수선을 내렸어. 이때 수선의 발을 D라고 했어. D. 그럼 여기 직각 삼각형 몇 개 있어? 진짜? 3개 있죠. 직각 삼각형 3가지 있죠. 뭐뭐 있어? ABC, ABD, ACD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 3개 직각 삼각형이 모두 다 닮음이야. 무슨 닮음일까? 봐라. 직각 삼각형에서는 여기 봐. 얘가 X고 얘를 동그라미라고 놨잖아. 둘이 합쳐서 몇 도야? 90도. 그럼 여기 B는 동그라미가 되겠죠. C는 X가 되겠죠. 그러면 세 삼각형의 두 각이 무조건 어때?
같으니까 AA 다 닮음이야. 그러면 이 세 개의 삼각형에서 닮음이 몇 가지가 나오겠어? 몇 개? 세 가지가 나오겠지. 첫 번째, 누가 닮음이에요? 삼각형 ABC랑 누가 닮음이냐면 그 ABC랑 DBA, 이것도 좀 쓸 게 많거든 얘들아. 이 두 삼각형이 닮음이야. 전체 삼각형이랑 왼쪽에 있는 삼각형이 닮음이거든. 자, 여기에서 길이 B를 가지고 풀 건데 봐라. 삼각형 ABC에서 AB 아까 무슨 닮음이랬지? AA 닮음이랬지. AB의 대응변 찾아봐요. 삼각형 ABC의 AB와 대응변을 이 삼각형에서 찾아봐. 누가 대응변이야? D? B가 대응변이죠? 그 다음에 삼각형 ABC의 BC와 대응변 찾아봐. 누구겠어? 누구? B, A가 되겠죠. 근데 닮음이니까 대응하는 변의 길이비가 어때? 대응하는 길이비가 같아요. 이게 두 개 같대요. 같아요. 됐나요? 얘들아, 비례식의 성질이 뭐냐? 비례식의 성질. 비례식의 성질. 초등학교 때 배웠어. 내양의 곱이 외양의 곱과 같다. 그럼 여기 비례식에서 봐봐. 이렇게 외양의 곱은 이렇게 내양의 곱과 어쩐다? 같다고 할 수 있어. 그럼 외양끼리 곱해볼래? 뭐야? A, B, B, A는 결국 같은 거 아닌가? A, B의 제곱은 여기에서 A, B의 제곱은 B, D 순서 살짝 바꿔서 곱하기 B, C라고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외워야 돼. 외워야 돼요. 다시 A, B의 제곱은 B, D 곱하기 B, C랑 같다. 어디서 나왔어? 닮음인 삼각형에서 나왔지. 다음 두 번째. 또 누가 닮음일까? 자, 삼각형 A, B, C와 또 닮음인 삼각형 찾아볼래요? 아까는 왼쪽에 있는 거 있잖아. 이번에는 누구? 오른쪽에 있는 이 삼각형이랑도 어때? 닮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자, 대응하는 변끼리 순서대로 적어봐요. 대응점 순서대로. 뭐라고 써야 돼요? A, C. 진짜? A, B, C인데? 직각부터 말해야지. D, D, A, A, C. C라고 말해야 되지. 닮음 조건이 뭐라고? 무슨 닮음? A 닮음이라고 했죠. 가게 크기 같아서. 그러면 또 똑같이 그 대응변의 길이비가 같아서 AC 대 AC의 대응변 말해봐. 삼각형 ABC의 AC가 BC. 응? 전체 ABC에서 AC는 DAC에서 누구랑 대응변이야? AC의 대응변 D, C가 되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BC의 대응변 어디예요? ABC의 BC는 DAC의 누구랑 대응변이야? B변. 얘들아, BC는 뭐야? A? 그렇지, C가 되겠지? 또 대응하는 변의 길이비가 어쩐다? 같다. 마찬가지 A, C, G. 외양의 곱은 내양의 곱과 같아서 어떤 식이 나오냐? AC의 제곱은 DC 곱하기 BC. CD 곱하기 BC. 그래서 두 번째 공식 나왔고요. 다음 세 번째. 또 누가 닮음이냐? 왼쪽에 있는 삼각형 ABD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CAD가 또 닮음이다. 두 각의 크기가 같아서 AA 닮음이다.
그럼 이 두 삼각형에서 또 대응하는 변의 길이비가 같아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는 어느 변을 볼 거냐? AD. ABD의 AD. 대응변 어딘가요? C, D가 되겠죠? 그 다음에 ABD의 BD의 대응변은 어디냐? BD의 대응변은 AD가 된다. 길이의 비가 같다. 그럼 여기에서도 내향의 곱과 외향의 곱이 같다 하면 어떤 공식이 나오냐? AD의 제곱은 BD 곱하기 CD, BD, DC라고 쓰자. 외우기 쉽게요. DC. 됐나요? 그래서 지금 공식 몇 개 나왔어? 3개. 어째야 돼? 공식인 게. 외워야 돼. 안 외우면 매우 힘들 거야. 알겠지? 외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문자로 기억을 하면 문제마다 문자는 바뀌잖아.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난단 말이지. 그림으로 기억해. 여기 봐. 여기 보세요. 얘들아 칠판 봐 이제. 어떻게 외우냐면 여기 봐. 첫 번째 공식은 뭐였냐면 지금 각 A가 직각이지. 그럼 이렇게 기억해. 봐봐. A, B의 제곱은 됐어? 이거 제곱이야.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라고요. 알겠어요? A, B의 제곱은 BD 곱하기 BC다.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은 AC의 제곱은 이거야. AC의 제곱은 CD 곱하기 CB야.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공식은 이거 제곱이야. AD의 제곱은 BD 곱하기 DC라고. 알겠어? 다시 AD의 제곱은 BD 곱하기 DC다. 그래서 그림으로 기억하는 게 제일 좋아. 알았나요? 그래서 요거 세 가지 공식을 꼭 외우도록 하고 여기에다가 추가로 하나를 더 외울 거야. 거기 2번. 자, 2번에서 뭐라 그랬냐? 넓이를 이용한 공식 한 가지를 쓰고 증명을 하라 그랬거든? 근데 이제 증명은 별거 없어. 자, 얘들아. 직각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지? 넓이 어떻게 구해요?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근데 눈 떠. AB를 밑변이라고 놓으면 누가 밑변이라고 놓으면 누가 높이지? AC. 그치, AC. 그럼 이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야?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AC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런데 나는 BC를 밑변으로 놓고 싶어. 여기 BC. 그럼 누가 높이가 되는 거죠? AD. 그렇지, AD가 되는 거지. 그럼 이때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BC 곱하기 AD라고 할 수 있겠잖아. 근데 결국 같은 삼각형이니까 이 둘의 넓이가 어째야 돼? 같아야 되죠.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 없애버리면 어떤 식이 성립하냐? AB 곱하기 AC는 BC 곱하기 AD가 성립한다. 이거는 넓이 공식이다. 이건 초등학교 때 많이 해봤죠? 밑변 곱하기 높이는 또 다른 밑변 곱하기 높이랑 같다. 이건 전부 다 무슨 삼각형에서 성립하는 공식이다? 직각 삼각형에서 성립하는 공식이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어째라고? 다 외워라고요. 알겠나요? 외워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문제가 거기 오른쪽에 2번에 있어. 2번. 오른쪽에 2번에 있는데 이제 다 끝났어. 자, 오른쪽에 2번에 있는데 삼각형 ABC에서 X값을 구하래. 이거 보니까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 삼각형인데 A에서 뭘 내렸어? 수선을 내렸지. 그럼 어떤 공식이 성립한다? 불러봐. 1번에서 뭐가 성립해요? AB의 제곱은 BD 곱하기 BC다. 그래서 16은 3 곱하기 3 플러스 X다. 이거 방정식 풀어주면 된다. 알겠죠? 그럼 16은 9 플러스 3X니까 X는 얼마겠냐? 3분의 7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공식 갖고 푸는 거야. 생각 안 나면 뭐 해야 돼? 닮음 찾아서 닮음비 해야 돼.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뭐 하자? 외우자. 일단 그림에다 표시해.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다. 빨리 그림에다 표시해. 이렇게 표시해. 그림으로 기억해서 외워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AC잖아. AC의 제곱은 뭐였어? CD 곱하기 CB다. 그래서 36은 X 곱하기 10이다. 그래서 X는 10분의 36이니까 5분의 18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공식은 AD의 제곱은 BD 곱하기 DC다. 그래서 25는 3 곱하기 X. 그래서 X는 3분의 25. 공식만 알면 금방 풀 수 있겠지. 근데 문제가 나올 때 이렇게 그림이 간단하게 나오면 좋겠지만 여러 개가 짬뽕 돼서 나와서 생각보다 잘 안 보여, 처음에는. 그러니까 꼭 외우도록 노력을 해야 해요. 알겠나요? 잠깐만, 그 다음 거랑 같이 앞에 거 하고 해야겠다. 자, 그 다음 3번 봐. 아까 3번 하다만 거. 자, 그 다음 이제 3번은 다음을 증명하라고 했거든. 다음을 증명하래. 근데 아까쯤 얘들아 같이 봐야 돼. BC의 제곱이 뭐였어? BC의 제곱은 AB의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임을 보이라 그랬잖아. 아까 우리 얘들아 AB의 제곱이 얼마였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AB의 제곱은 뭐 곱하기 뭐다? AB의 제곱은 BD 곱하기 BC인 거 알겠지? 그 다음 여기 AC의 제곱은 여기 있지. 두 번째 공식. AC의 제곱은 CD 곱하기 BC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근데 이 둘을 뭐 하래? 더하래. 자, AB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은 늘려줘. BD 곱하기 BC 플러스 CD 곱하기 BC라고 쓸 수 있어. 맞아요? 자, 분배한다. 분배 법칙. 봐봐. 똑같이 BC가 곱해져 있잖아. 그럼 분배 법칙에 의하면 BD 플러스 CD 곱하기 BC라고 쓸 수 있나요? 무슨 법칙? 분배 법칙 했어. 얘들아, 근데 BD랑 CD랑 더하면 뭐야? 위에서 그림 봐봐. 그림에서 BD와 CD를 더한 거는 뭐라고 쓸 수 있어? 그림 다시 봐봐. 그렇지. BD와 CD의 합은 BC라고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거를 BC 곱하기 BC라고 바꿔 쓸 수 있다고. 그럼 BC 두 번 곱했으니까 얘는 뭐야? BC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됐나요? 그래서 위의 식이 성립함을 알 수 있다. 다시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다시 봐. 그림 봐봐 얘들아. 자, 직각삼각형에서 보세요. 여기 봐요.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은 이거의 제곱이랑 같다 그랬지? 다시 무슨 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에서 AB 제곱 플러스 AC 제곱은 BC 제곱과 같대. 그러니까 누가 제일 길어 여기서? 가장 긴 변. 그치? 가장 긴 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 제곱의 합과 어쩐다? 같다. 항상 성립하는 공식이야. 알겠어?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불러요. 직각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 제곱의 합과 같다. 뭐라고 부른다고?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부른다고. 이제 닮음 끝나면 피타고라스 다시 배울 거거든? 이거를 알면 문제가 엄청나게 쉽게 풀려. 알겠지? 그래서 일단 맛배기로 피타고라스 잠깐 나온 거예요. 됐나요?
아, 4번 또 있네. 4번. 자, 그 다음 4번. 자, 그 다음 4번은 또 다음을 증명하래. 자, 해보자. 아까 AB제곱은 뭐였냐면 AB제곱은 BD 곱하기 BC였고 이거 대 AC제곱은 CD 곱하기 BC였잖아요. 그럼 둘이 똑같이 뭐가 들어있어? BC 들어있잖아. 같은 수로 나눠버리면 뭐만 남아? BD 대 CD만 남는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AB제곱 대 AC제곱은 BD 대 DC랑 같다. 이거 제곱 대 이거 제곱은 이거 대 이거랑 같다. 근데 이거는 막 굳이 달달달달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외워야 될 공식이 4가지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Q1번에 있는 3가지 공식이랑 넓이 관한 공식 4가지. 여기 지금 있지? 요거 4가지는 꼭 외울 것. 알겠죠? 요렇게 4가지 외워야 돼. 넘어가요. 넘어가서 이제 다 문제야, 문제. 이제 넘어가면 다 문제. 끝났어. 자, 얼른 좀만 하고 시작. 자, 1번. 다음 그림의 삼각형 ABC에서 X값을 구하시오. 그랬어. X값. 그러면 앞에서 외운 4가지 공식을 이용할 거거든? 됐어요? 그럼 현재 지금 주어진 조건이 뭐야? 그 직각삼각형 ABC에서 일단 X, 3, 4가 주어져 있었잖아. 그치? 근데 X를 구하래. 자, 외워봐. X제곱은 뭐였어? 뭐 곱하기 뭐? BD 곱하기 BC였잖아. 그럼 어디 길이를 알아야 X를 구할 수 있어? BC. 그렇지. DC를 알아야 BC를 아는 거잖아. 그래서 DC를 구할 거야. DC. 근데 BD와 DC와 AD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해? 식 말해봐요. 뭐의 제곱은? AD의 제곱은 BD 곱하기 DC 아니었나요? 맞죠? 여기에서 DC의 길이가 얼마다? 3분의 16이다. 찾았지? 그럼 이제 해봐. X제곱은 3 곱하기 BC니까 BC가 얼마예요? 3분의 16 더하면 얼마냐? 3에다가 여기다 3분의 16 더하면 3분의 25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다 3분의 25를 넣어주면 X 얼마겠어? X제곱이 25야. 뭐가 나오겠지? 요렇게 풀면 돼요. 중요하다고 했다. 중요하다고요, 이 문제. 그 다음에 2번. 2번은 뭐부터 구할까? 얘들아, X 구하려면 어디 길이 알아야 돼? BD를 알아야 돼. BD. 그래서 지금 여기를 Y라고 할게. Y. 자, Y라고 할게. Y라고 하면 뭐의 제곱은? 20의 제곱은 Y 곱하기 Y 플러스 9. 근데 이거 풀 수 없다. 그지? 그런가요? 풀 수 있어요? 없어요? 너네가 풀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 Y 더하기 Y 플러스 9 안 나오잖아. 그지? 안 나오네. 이렇게 하면 이거 2차식 나와가지고 아직 안 배운 거라 풀 수 없어. 뭐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응? 반대로 하자. 반대로. 여기를 Y를 하지 말고 반대로 이걸로 해요. 15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15제곱은 9 곱하기 BC 이렇게 해야 나오네요. 그럼 Y라고 지울게요. Y를. 그럼 BC 길이가 얼마? BC는 9분의 225지. 됐어? 약분된가? 되는데? 얼마야? 25. 그냥 25인가요? 응. 25. 그럼 BD가 얼마겠어? 25면? 10.
16이죠? 그래서 x제곱은 16 곱하기 9다. 그럼 x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다음 자 그만 자 봐봐 얼른 봐 3번. 자 그다음 3번은 어떤 공식을 써야 될까요? 누구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누구 길이? 뭘로 할래? 요 길이가 주어져 있었잖아. 그러니까 뭘로 해야 돼? AB의 제곱은 BD 곱하기 BC 이걸로 해야지. 그래서 16은 BD 곱하기 5다. 그래서 BD의 길이가 5분의 16이고 그럼 DC의 길이는 5에서 5분의 16을 빼주면 5분의 9인가요? 그럼 X제곱은 뭐 곱하기 뭐요? 혜인아? X제곱은 CD 곱하기 CB가 되겠지? 맞죠? 3 5분의 9 곱하기 5. 그래서 X값 구할 수 있지. 근데 얘 있잖아 얘들아. 이제 약간 피타를 쓰면 어떻게 된가 봐봐. 지금 요구에서 x를 구하는 거잖아. a, b, c가 직각이지. 아까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였어?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였어요? 빗변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 제곱의 합과 어쩐다? 같다. 그럼 x제곱은 바로 9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 길이가 주어졌을 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 구하는 거 피타 쓰면 되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왼쪽 그냥 20 어? 그냥 뭐가요? 뭐 잘못 썼어? 25. 그래요. 25. 이렇게 됐지? 그래서 피타고라스 쓰면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다고. 그래서 나왔어. 근데 이제 학교마다 교과서가 다 다르잖아. 어떤 교과서는 피타 닮음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는 교과서가 있고 어떤 교과서는 닮은 피타 이렇게 나와 있는 교과서가 있거든. 그래서 피타가 먼저 나왔으면 피타를 써도 되고 피타가 먼저 안 나왔어. 그러면 닮음에서 피타 쓰면 안 돼. 시험 볼 때. 서술형 볼 때. 뭐 뭔지 알겠지?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은 뭐야? 뭐 구하래? BC 구하래. BC. 뭘로 풀면 돼? 방금 두 변 할 때 나머지 한 변 길이 뭘로 구하면 된댔어? 직각삼각형에서? 피타 쓰면 된다고. 그럼 뭐야? BC의 제곱은 36 플러스 88이 60 4랑 같다고요. 그럼 바로 BC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겠죠? 다 끝났어. 그 다음 이제 2번 보자. 자 2번은 뭐 구하라 그랬냐면 BD 대 DC를 구하라 그랬거든. 크게 알았어. 봐봐 2번 뭐 구하라고? BD 대 DC. 근데 이제 아까 그 얘는 뭐냐면 AB 제곱은 BD 곱하기 BC였고 AC의 제곱은 CD 곱하기 이게 아니지 곱하기지 곱하기 CB였잖아. 지금 현재 주어진 길이가 AB와 AC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BD 곱하기 BC는 16이고 CD 곱하기 CB는 9인데 BD 대 DC는 뭐랑 같았어? BD 곱하기 BC 대 아까 했죠? CD 곱하기 CB는 잘못 썼는데 얘하고 얘가 같아서 없어진대잖아. 그래서 BD 대 CD는 16 대 9랑 같다라고 아까 했던 거 기억해요? AB제곱 대 AC제곱은 BD 대 DC랑 같다. 앞에서 아까 마지막 번 그걸로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문제가 많네요. 그쵸?